다음은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라고 불려지는 다이오드 정류기 회로입니다. 자, 정류기 회로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일단 다이오드 정류기 회로는 우리가 DC, 즉 직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교류를 입력받아서 직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 희망하는 극성의 전기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렉티파이어, 즉 정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류기에는 크게 나눠서 반파 정류기 회로와 또 전파 정류기 회로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파다 또는 전파 정류기 회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이오드라 불려지는 그런 반도체 소자, 디바이스 소자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이오드의 특성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란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도 크게 이제 진성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불순물 반도체에도 어떠한 불순물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P형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N형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물려줄 수 있는데요. 이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 놓은 것이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오드. 자, 그래서 지금 A번 그림은 우리가 기본 다이오드 구조,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B번 그림은 실제 전기 회로에서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를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심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볼을 보시면 화살표 모양의 그러니까 막대 모양의 이제 그 실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실선이 있는 쪽은 우리가 캐소드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편이 이제 에노드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에노드를 양극 또는 이제 캐소드를 음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완벽히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에노드다, 캐소드다라는 명칭으로 불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오드는 어떠한 바이어스가 걸리느냐, 즉 어떠한 직류 전압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도체가 됐다가도 또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일명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우리가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디바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심볼을 우리가 이제 그 직류 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류 전압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직류 전압원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쪽 다이오드를 보시면 에노드 쪽에 플러스가 걸리고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가 걸리는 형상으로 바이어스가 걸려지면 이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전류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전류가 존재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이 B번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플러스, 그러니까 직류 전압원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펴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죠. 따라서 이 다이오드에는 캐소드 쪽에 플러스가 걸리고 에노드 쪽에 마이너스가 걸려서 실제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다이오드의 특성이 이 전류를 차단한다라는 거죠. 차단한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전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라고 한다면 전류가 흘러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상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방향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전류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부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긴 하지만 바이어스가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체가 됐다가도 또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자이기 때문에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의 특성을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기본적으로 실제 전기 회로에 적용시키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자 하는 오늘 오어캐드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DC 파워 서플라이는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아주 이상적인 특성만으로 우리가 한번 이 다이오드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상적인 특성 곡선을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쪽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는데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오른쪽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데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는데 이 그래프상에서 가로축이 V고 세로축이 전류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 영역에서는 실제 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갖게 되는 거고요. 다음 순방향일 때는 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다이오드 심볼상에서 에노드 쪽이 플러스고 캐소드 쪽이 마이너스면 이때는 순방향. 다음 반대로 다이오드 쪽에 에노드 쪽에 마이너스가 걸리고 캐소드 쪽에 플러스가 걸리면 이때는 역방향이다. 이런 상태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렉티파이어에 대한 그런 어떤 동작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렉티파이어는 크게 이제 하프, 그러니까 반파라고 얘기합니다. 반파 정류기 회로와 그다음에 이제 전파 정류기 회로로 크게는 구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전파도 크게는 중간 탭이 있고요. 중간 탭 변압기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 회로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 회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파와 중간 탭에 대한 내용 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반파 정류기 회로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반파 정류기 회로니까 입력단에는 이제 교류 신호가 입력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하단에 RL이라 불려지는 부하저항에 정류기 출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위쪽에 있는 그림은 교류 신호가 양의 반죽일 때입니다. 양의 반죽일 때. 자, 양의 반죽일 때는 전압원의 그 심볼상 위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실 텐데요. 위쪽이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교류의 특성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양의 반죽일 때는 교류 전압원의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러면 다이오드는 순방향 상태로 전환이 되고 순방향이면 그냥 전류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압원에 나타나는 신호가 그대로 부하단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아래쪽 그림은 음의 반죽입니다. 음의 반죽이. 그러니까 신호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파형이 주기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아래쪽 반죽입니다. 음의 반죽일 때는 교류 전압원의 심볼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위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플러스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다이오드가 역방향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면 당연히 부하 쪽에서도 아무런 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위쪽은 교류 전압원입니다. 예, 교류 전압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축인 시간 축상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형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양의 반주기 때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음의 반주기 이 부분입니다. 음의 반주기 때는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상태를 이제 다시 이쪽에 있는 그림 위에 접목시켜서, 각각 접목시켜서 살펴보면, 이때는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부하 쪽에도 전압이 이와 같은 입력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겠고, 음의 반주기 때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부하 쪽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파 정류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반파 정류기라는 명칭은 한 주기에 대하여 그 절반만이 부하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정류기를 어떤 그 수학적인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을 해보는 그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류기의 특성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정류기의 특성이 우수하다 좀 낮다, 성능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입니다. 효율인데요. 이 효율은 PAC분의, 즉 교류 입력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PAC는 교류 입력 전력, 다음 PDC는 직류 출력 전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류 입력 전력분의 직류 출력 전력을 우리가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증명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론식만 좀 말씀해 드리자면 대략 40.6% 정도의 효율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그래프를 연상해 보시면 당연히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기에 대하여 그 절반만이 출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은 대략 40.6%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식은 우리가 리플률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리플률인데 리플률은 교류 성분에 포함된 어떤 직류 성분, 정류회를 통과한 신호죠. 정류회를 통과한 그 직류 성분에 얼마만큼의 교류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리플률 또는 맥동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동률은 보통 낮으면 낮을수록 직류 성분이 강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려 1.21,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율로 따진다면 121%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직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아주 교류 성분에 가까운 그러한 신호가 바로 리플률이다. 이런 반파 정류기의 리플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류기의 특성을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참고를 해두시는데요. 하나는 정류 효율, 에타로 표현되어져 있는 건데요. 정류 효율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감마라 표현되어지는 리플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간탭 전파 정류기 회로입니다. 중간탭 전파 정류기 회로. 이건 전파입니다. 전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변압기의 2차 측에 이 탭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탭이 있어서 그 탭을 그라운드로 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 탭이 있다는 것은 잠깐 잊어주시고요. 자, 1차 측에 이 교류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변압기 2차 측에도 이와 같은 교류 전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 양의 반주기 때입니다. 양의 반주기 때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예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중간 탭이 접지가 걸려 있다. 접지라는 그런 개념은 0V입니다. 영전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플러스라는 얘기는 0V보다 전압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0V보다 전압이 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전류가 흐른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다이오드는 동작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로볼트와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이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즉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역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2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음의 반주기 때입니다. 음의 반주기 때는 역시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가 걸리고 중간 탭이 제로볼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D1, D2 중에 D2만이 순방향이 되고 D1은 역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형태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보시면 처음 양의 반주기 때는 D1에 의해서 반파 정류된 파형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음의 반주기 때는 D2에 의해서 음의 반주기 때는 D2에 의해서 반파 정류된 파형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을 같은 축상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D1에 의해서 반파된 파형, 그 다음 D2에 의해서 반파된 파형,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 주기 동안에 두 개의 파형이 한 주기 동안에 반주기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전파 정류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전파의 경우에는 실제 2차 측에 나타나는 전압에 대하여 그 절반만이 출력으로 나온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정의된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파 정류기 회로 중에 중간 탭입니다. 중간 탭을 갖는 정류기다. 전파 정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탭 정류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아까 그림에서 그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중간탭 변압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양의 반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로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위쪽에 있는 부분은 D1을 통해서 반파가 정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D2를 통해서 반파 정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쳐지면 D1, D2가 번갈아 가면서 동작되어지면서 전파 정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류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중간탭 전파 정류기는 반파를 두 개 합쳐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반파 정류기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를 이제 오어캐드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의 특성을 이용해서, 즉 순방향 또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극성, 즉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 중에 원하는 극성만을 선택적으로 출력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극성의 경우에는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정류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DC 파워 서플라이는 교류를 입력시켜서 이를 직류로 환원시켜주는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의 역할은 바로 직류,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는 그런 교류를 직류로, 즉 하나의 극성만을 갖는 신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정류회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류회로를 꾸며 볼 텐데요. 정류회로에는 반파 정류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정류회로가 있는데, 반파 정류회로 먼저 구현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정류회로 중에서 중간탭 변압기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 회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류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품은 바로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는 부품명이 D1N, 그 다음에
D1N4001이라는 부품을 쓰게 될 텐데요. 자, 이겁니다. D1N4001이라는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정류용 다이오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제 다이오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이오드의 라이브러리는 다이오드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이걸로써 정류 회로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걸로써 정류 회로가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동작을 잠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을 조금 조정하고 미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파 정류기 회로입니다. 반파 정류기가 간단하죠. 다이오드 하나만 연결해 놓으면 되는 것이죠. 일단 동작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쪽 2차 측에 각각 2차 측 전압, 교류 전압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앞서 이거의 권수비를 100대 15 정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15V, 플러스 15V, 마이너스 15V의 전압이 인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양의 반죽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죠. 자, 그때는 전류 방향이 이와 같은 형태로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 그런데 다음 음의 반죽이 때입니다. 음의 반죽이 때는 이제 극성이 바뀌는 게 바로 교류의 특성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고 위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전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양의 반죽이 때는 다이오드가 도통이 되지만, 즉 전류를 흘려보내지만 음의 반죽이 때는 다이오드가 이 전류를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의 반죽이 때는 출력이 나타나지가 않고요. 양의 반죽이 때만 출력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각 프로브 마커를 하나 더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 놓고요. 그러면 변압기 1차 측,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 그 다음에 다이오드 정류 회로를 통과한 출력을 우리가 관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파형으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초록색 파형은 변압기 1차 측 전압입니다. 바로 이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파란색 파형이죠. 그런데 파란색 파형은 지금 여기 있는 그 분홍색 파형과 빨간색 파형과 지금 겹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겹쳐져 있는 건데 일단 이걸 지워보고 한번 볼게요. 이것을 지워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100V 입력에 대하여 이 변압기 2차 측의 15V 전압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걸 자, 변압기 1차 측에 들어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2차 측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측만 보도록 하겠는데, 자, 변압기 2차 측이 나오는 거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류가 된 그런 출력 파형이 관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파형이 변압기 2차 측 전압이고요. 이 2차 측 전압, 그 다음에 이 초록색 파형이 바로 이 변압기 1차 측 전압인데 이 윗부분에서 겹치기 때문에 역시 변압기 2차 측의 이 파란색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보면 이와 같은 파형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전 주기가 원래 정상적으로는 확대를 해볼게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파형이 나왔었죠. 그런데 처음 양의 반주기 때는 다이오드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순방향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에도 입력과 똑같은 이런 파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음의 반주기 때는 다이오드가 전류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출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출력이 이제 반파 정류된 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류된 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류기 파형은 네, 이 반파 정류기입니다. 반파계 정류기는 상대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류기의 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파라미터인 정류 효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정류 효율이 대략 50% 미만, 대략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0% 정도의 정류 효율만을 갖는 그러한 정류기 회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류 효율은 교류 입력 전력분의 출력 직류 전력을 얘기하는데요. 직류 값은 이 파형을 적분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분한 값. 그렇기 때문에 반파의 경우에는 이 적분 값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직류 성분, 그러니까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이 모두 플러스 극성과 마이너스 극성 중에 마이너스 극성을 다 제거를 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교류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전파 정류기 회로죠. 그래서 전파 정류기는 이 사이사이에 이와 같은 이 봉우리가 하나씩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적분했을 경우에 실제 그 적분값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정류기 회로가 전파 정류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실까요? 이게 이제 반파 정류기라고 했습니다. 한 주기 동안에 절반만 정류를 한다 해서 반파 정류기예요. 자, 그런데 전파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중간대 변압기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 회로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브릿지. 자, 브릿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텐데요. 중간대 변압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간대 변압기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대 변압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간탭은 반파 정류기를 조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중간탭 변압기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 회로는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겁니다. 자, 변압기 2차 측에 중간 탭이 있고요. 그 중간 탭에 이렇게 접지를 걸어 놓은 형태입니다. 접지를 걸어 놓은 형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출력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회로인데요. 처음 양의 반주기 때입니다. 양의 반주기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 중간대 부분의 위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D1을 통해서 R1을 통과한 전류가 있는 반면에 D2는 통과할 수는 없죠. D2는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음의 반주기 때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중간 탭에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D2만이 순방향이 되고 D1은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전파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결과치를 한번 보고 부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초록색 파형이 전파 정류된 파형입니다. 전파 정류된 파형.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반파일 경우에는 아래 이 부분이 없었죠. 이쪽 부분이 없었고 이쪽 부분도 없었는데 이쪽 전파일 경우에는 아래 이 사이사이에 봉우리가 하나씩 더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대 변압기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기 위해서 빨간색 파형은 아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 그냥 지우기 전과 화면을 비교해 보면 이 초록색 파형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각각 다이오드 하나, 다이오드 1과 다이오드 2가 각각을 이제 그 정류를 하게 되는데, 각각을 정류를 하게 되는데, 약간 그 정류된 파형에 대한 출력값이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작아지죠. 작아졌다가 작아지고 이쪽에 있는 파형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 결과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처음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와 같은 불균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상적인 중간택 변압기를 이용한 전파 정류기를 사용하시려면 여기와 여기 사이 또 여기와 여기 사이의 권수비가 정확하게 일정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중간택 사이에 어떤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권수비를 실제 제작하기랑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중간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밀한 파워 서플라이를 설계할 때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변압기다라고 보시면 변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 이제 실제 같은 조건상에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이런 중간택 변압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실제 출력에서 나오는 전압이 반파에 비해서 전압이 2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성은 전파라는 것 때문에 반파에 비해서는 우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 정류기만으로의 어떤 특성을 살펴보면 약간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중간택 전파 정류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택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그런 정류 회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반파 정류 회로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반파 정류기 회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결과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죠. 이 상태에서 파란색을 지우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을 지우고 정류된 파형만 보도록 할게요. 자, 오어캐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좋은 장점인데요. 이 파형을 프레이 변환을 시켜보면 직류 성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교류 성분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서 FFT라 불려지는 프리에르 버튼을 눌러보시면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의 비율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살펴보면 이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지금 0Hz가 직류 성분입니다. 직류 성분인데 직류 성분이 대략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자, 그런데 이 파형은 그 옆에 있는 이런 높다란 이 파형은 교류 성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교류 성분이 직류 성분보다 더 큰 상태죠. 더 큰 상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반파 정류기에 대한 어떤 정류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파 정류기 또 전파 정류기 중에서 중간택 정류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정류기 회로 중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브릿지를 이용한 브릿지형
전파 정유기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